안녕하십니까. 방랑자 김서호입니다. 여기는 3차 정시간 포장 이동입니다. 이동. 여기는 앞전에 모종 놔뒀던데 녹균이 좀 있었던 데지야. 녹균이 있었던 데인데 지금 척지 빠져나온 데는 이쪽으로는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여기도 계속 시들어 가지고 물을 줘야 되는 타이밍인가 물을 줄까 말까를 많이 고민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게 이제 척지 빼놓은 거거든요. 척지 절간 길이도 길게 나가고 잎 모양도 그렇고 척지도 잘 나오고 옆색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척지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밑에서 미리 척지를 빼놨는데 그 위에 마디수도 척지가 이렇게 이 정도로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적은 게 아닌데 왜 이런 증상들이 일어날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저쪽 석동을 살짝 주보니까는 물을 줬는데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길래 수분 부족이 아니다. 정식이 늦어진 만큼 빨리 이걸 순을 뽑아 올려 가지고 빨리 착과를 해야 3월 말부터 수확을 시작하면은 4월 달에 최대 양을 수확량을 가지고 갈 수 있겠다는 그 욕심에 너무 부드럽게 관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 조절로 이제 순을 잡아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한낮에 뭐 한기를 식히거나 한풍기를 열거나 해가지고 온도를 낮추는 게 아니고 낮에는 최대한 그렇게 가져가고 환기는 아직 일체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이불 덮을 때도 10도도 높다고 생각하고 어저께는 8도까지 떨어뜨렸습니다. 8도 정도 떨어뜨리고 이불을 덮어 놓고 나서 30분 후에 와가지고 터널 온도를 확인을 하니까는 터널 온도가 뭐 17.9도 17.5도 그 정도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그렇게 이틀 정도, 물론 아침에 엽수를 뿌려줬습니다. 엽수를 뿌려주고 그렇게 이틀 딱 관리를 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평소 같으면 돌아가지고 시드는 게 꽤 보였었는데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순도 힘있게 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봐도 신초가 거의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부드럽게 빼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늘 계속 지금 요게 순이 완전히 잡힐 때까지는 오후에 이불 덮는 시간을 10도 이하로 떨어뜨리고 나서 이제 요 순 모양, 나무 모양도 잡아 나가야 되겠고요. 어느 정도 잡히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다시 온도를 올려서 높게 관리를 하면서 이제 수정시키기 전에 온도를 조금 높게 관리하면은 이 꽃이 지금 아주 작게 오는데 이게 이제 좀 크게 툭 붉어지도록 그렇게 온도 관리를 해가지고 수정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나무 모양만 만들면은 꽃이 안 보이노. 여기 있네요. 나무 모양만 만들면은 이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일주일 내로 수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런 거는 아직도 그래도 이제 약간 잎이 말리지요. 잎이 약간 말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분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수분을 공급을 했더라면은 오히려 순은 더 튀겠죠. 더 부드럽게 튀어나가면은 다음날 시드는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척지를 빼놨는 게 지금 상당히 길게 나왔습니다. 척지를 빼놨는 게 이게 원순이 아니고 척지를 빼놓은 겁니다. 이 정도로 길게 빠졌고요. 아마 대충적으로 20, 40, 60, 한 70, 80 정도. 마디수로는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1마디 정도 지금 척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미리 척지를 이렇게 확보를 해 놓는 게, 자, 요것도 첫 수정이 어느 시기에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입춘을 기준을 해가지고 수정을 들어가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2차 정식한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며칠 내로 지금 수정을 들어갈까 계획하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한 10일쯤 수정을 들어가면은 되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 단위로 수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벌 수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게 이제 벌 들어가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요 원순 빼놨는 데에서 자순이 나오면서 꽃이 물고 나오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한 개를 착과를 시킵니다. 착과를 시키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바로 벌이 들어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벌이 없어가지고 수정을 최초 여기에 한 개 걸어 놔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 한 탱기 안에 앞에 2개, 뒤에 2개 계속 일주일 간격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수정을 걸어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수정이 걸리고 이 마디가 9마디 위에서 수정을 걸어봐도 정상가가 안 될 확률이 더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척지를 빼놨을 때는 여기에 수정을 걸고, 다음에는 저 뒤에까지 걸고, 그 다음에는 척지 빼놨는 데에서, 척지 빼놨는데도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보면은 벌써 이제 정순이 꽃을 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선순에서 꽃을 물고 나오기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저기에 걸리면은 과가 다 정상과로 자란다는 거죠. 그러면은 6줄을 빼놨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한 줄기에 하나씩만 착과를 시키도 한 포기에 8개가 착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8개가 착과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 지금 여 밑에 또 개순이 지금 이만큼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정순이 빠져나오겠지요. 위로 계속 가면서 이제 이 순들이 다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면서 그렇게 했을 때에 계속적으로 벌을 넣던 사람이 톤으로 수정을 시키던 계속 연속 착과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에 4월 달에 수확량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월 달에 참외를 수확해 가지고 박스당 평균 가격을, 성주군 전체의 평균 가격을 계산을 해보고 5월 달에 전체 평균 가격을 계산해 보면은 4월 달하고 5월 달하고는 이미 박스당 단가 차이가 거진 100 가까이 납니다. 그리고 6월 달 되면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4월 달에 내가 동당 수확량을 얼마만큼 가져가느냐가 1년 조수익을 좌지우지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이제 순을 조금 더 키워가지고 갔으면 좋았는데, 이미 늦었는 거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미 늦었는 거, 그래서
척지를 미리 확보해 가지고 다음 연속 착과할 수 있는 줄기를 미리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이게 없고 여기까지 순을 싹 쳤다고 치면은, 자, 여기에 수정을 시키고 이 척지가 크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러면 이 척지가 커져 나올 때까지 다음 꽃을 물고 정손을 물고 나와가지고, 정손 꽃눈을 물고 나와가지고 착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지가 만들어지려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연속 착과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빼놔 놓으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이렇게 꽃을 물고 나옵니다. 척지를 빼놨는 중에서도 척지에서 자순이 또 빠져나오면서 꽃을 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꽃이 필 때에 여 밑에 하단부에 여기에는 이미 꽃이 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아무래도 가가 못하겠지요. 그래서 이 정도 올라갔을 때에, 이거 이상 올라갔을 때에 꽃이 왔을 때에 수정을 시키면은 과 크기도 적당한 크기가 나오고, 그렇게 됐을 때에 박스 수도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다이 100개 따는 것보다 3다이 70개 따면은 그게 훨씬 돈이 더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를 이제 내가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걸 미리 계산을 하고 뒤에 이 내 작물에 재배하는 작물의 나무가 어떻게 변해간다는 거를 예상을 하고 그에 맞춰서 처음부터 이렇게 관리를 했을 때에 농업 조수익은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외뿐만 아니고 모든 작물이 그지 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체리도 일부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기 같은 경우도 작년에 체리 열매가 맺었는 걸 다 따버렸습니다. 따버린 이유가 나무를 어느 정도 키워가지고 나무를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체리를 착과해야 상품성도 좋고 수확량도 나온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농작물은 다 그 작물에 맞는, 생육에 맞는, 그래서 이제 CN율과 TR율을 얘기를 하죠. 그 밸런스를 잘 맞췄을 때에 최대의 수확량을 우리한테 내준다고 보고, 그래서 그 관리 방법도 내가 어떻게 이거를 농사를 지을 건가, 착과는 어떻게 시킬 거며 어느 시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내가 수확할 건가들을 맞춰 가지고 거기에 맞는 순 관리라든가 물 관리라든가 이렇게 해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뭐 이렇게 저걸 하지만은 또 문제가 발생하는 포장도 있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얼마만큼 빨리 그걸 파악을 하고 빨리 대처하느냐가 이제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항상 수시로 이렇게 포장해 돌아가고 관찰하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고민하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사용해보고 최종 안 될 때에는 또 어떤 방법을 해보겠다라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가장 문제가 발생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는 지금까지 제가 농사를 짓고 지어오면서 제가 초보 시절에 한 2해 정도는 이 조수익이 좀 내리막을 탔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해마다 조수익이 상향을 했지 내려서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나름대로 이 정식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식 시기 착과 방법 등 이제 좀 많이 겹치지 않는 시기로 가기 위해서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그렇게 관리했을 때에 해마다 작지만은 조금씩이라도 더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잎이 이제 좀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토양 수분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전체적으로 포장에 온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에 이불을 덮어서 그렇게 이제 충분하게 열기를 빼내고 좀 억제가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낮에 시드는 증상이 점차 없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수정이 들어가기 전에 다시 좀 온도를 따뜻하게, 저녁에 이불 덮는 시간을 좀 당겨 가지고 따뜻하게 해 가지고 이제 화방 크기를 좀 크게 오게 해 가지고 수정을 들어가면서 좀 따뜻하게 관리했다가 또 가비대가 되면서 또 온도를 떨어뜨리고, 이것만 잘해도 농비는 훨씬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 역시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또 제가 지금 참외를 재배하고 있는 방법들을 공유하고 서로 또 이렇게 정보 교환도 해가면서 조수익을, 성주 참외 재배 농가들의 조수익을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오늘도 영상에 담아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